갈수록 심각해지는 피프티 사태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 이 피프티 멤버들의 근황은요, 알려진 바 없이 굉장히 조용한 상태입니다. 항고소송을 진행한 이후로 사실 내년 연초쯤은 되어야 그 결과가 나올 거다, 요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멤버들은 거의 뭐 잠적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빌보드 차트에서 아예 아웃된 지도 벌써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피프티 멤버들을 제외한 더기버스와 템퍼레인 사태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많은 이들이 전홍준 대표님의 고소를 통하여 참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굉장히 놀라운 추가 폭로들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어떤 내용들인지 바로 한번 좀 전달을 드려보자면, 이 내부 관계자 사칭한 거짓말, 피프티 소속사,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남을 고소했다. 이 내용 아마 많은 분들이 듣게 되셨을 겁니다. 제가 뭐 진작에 전달해드린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주작방송 오명까지 쓰게 된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사태 후폭풍에 휘청거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편파방송 보도 이후로 이 그것이 알고 싶다 계속하여 다른 주제를 가진 영상들을 방영했습니다만, 글쎄요, 대중들의 반응은 굉장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대중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 피프티 멤버들 자체에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피프티 멤버들이 연습생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추정에 근거한 음원 수익 등의 내용이 공개됐고, 이 진행자인 김상중 씨가 멤버들의 손편지까지 읽게 되면서 그야말로 최악을 찍게 됩니다. 하지만 시청률의 소기의 성과는 얻었어요. 4.0%를 찍으면서 전주 대비 0.4%, 약 10%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불명예로 얻은 기쁨은 결국 오래가지 않죠. 깊은 취재가 없는 방송은 결국 직격탄을 맞게 됐고, 부메랑으로 돌아와 방송 이후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지켜야 할 중립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지적들이 잇따르게 됐고, 피프티 측에 일방적으로 편향이 되어 있으며 손편지로 감성팔이를 하는 등의 관련 사항을 자세히 모른 일반인들이 방송을 봤다면 오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엄청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시청자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 게시판에 광고 업체들의 전화번호 등을 올려가며 이들을 압박하여 광고 취소를 만들어내자라는 움직임까지 나타났고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그것이 알고 싶다 폐지해달라, 폐지 청원도 엄청나게 올라온 거 기억나실 겁니다. 결국 사과를 하게 됐지만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내부 관계자도 고소를 당했고요. 나아가서는 담당 PD까지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오늘 올라온 이진호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내부 관계자를 고소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배경이 있었느냐. 어찌됐건 어트랙트는 100억 원 이상의 투자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지만 중소기획사잖아요. 그런데 이 SBS의 차후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걸그룹 오디션, 나중에 나올 멤버들이 이 SBS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SBS 제작진의 프로그램에 나왔던 한 출연자를 고소한다라는 건 굉장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SBS가 아니라 바로 이 내부 고발자, 말 그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고소였다고 합니다. 이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 관계자들과 굉장히 많은 부담감과 고민을 가지고 했던 고소가 됐다라고 해요. 하지만 SBS에서 나온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결국 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이 고소가 사실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들이 결국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공정성도 굉장히 낮고, 더불어 여기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가 굉장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주작방송 오해까지 받고 있는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어트랙트의 항의나 또는 문제제기가 없었냐. 당시에 이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나서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 측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다수의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뭐 인간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굉장히 잃어버리는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이 어트랙트 측에서도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 방영해 주기를 바랬던, 보도해 주길 바랬던 내용들, 요청 사항들이 있었다고 해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을 다뤄달라. 그리고 이 피프티 멤버들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좀 문제적인 있는 발언들이 나가게 되면 멤버들과 소속사 간의 합의 가능성이 너무 어긋날 수 있으니 그런 내용을 좀 자제해달라, 조심스럽게 해달라라고 했지만 자극적인 내용 위주로 결국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당시 때는 이게 가처분 신청 인용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상태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 핵심 관계자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측에 이 공문을,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방송 끝나자마자 보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어떠한 대답도 어트랙트 측에 넘어온 건 없다. 나아가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그 사과인지 입장, 문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애매한 이야기만 한 채 지금 후속보도 있었습니까? 추가 취재 했나요? 방송보도 했습니까? 전혀 없었죠. 더불어서 이 내용 자체도 어트랙트 측에서는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후속보도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전혀 없는 상태인 거죠.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준비를 해왔던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태를 좀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조율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피프티 멤버들과 템퍼링 사태에 연루되어 있는 더기버스 관계자, 안성일, 백이사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편파방송 보도 논란에 휩싸인 그것이 알고 싶다까지 그 누구도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님에게만큼 이 명확한 근거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태가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H.O.T부터 피프티까지 상표권 분쟁, 특허청이 이를 키웠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90년대 대표 아이돌 그룹인 H.O.T의 상표권 분쟁 사태 이후 피프티까지 특허청의 상표권 해석이 모호하여 이를 키웠다. 또 한 명의 국회의원이 특허청의 이 만능주의가 피프티 상표권 분쟁을 더 키워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피프티 멤버들의 사태가 상표권 분쟁도 있습니다만 결국 법적인 것, 제도적인 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과거 H.O.T 역시 상표권 분쟁이 굉장히 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피프티 사태에서도 맹위를 떨친 상표권 사냥꾼의 횡포, 템퍼링 사태를 말하는 거죠. 특허청이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쉽게 말해서 원 소속사의 상표권과 여러 가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에서 이것을 사전에 분별하여서 아예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그런 법적 제도가 필요할 법도 한데 방관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제는요, PFT 사태가 상표권 사냥의 폐해를 막기 위해 특허청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국회에서 주장될 정도입니다. 도대체 이 멤버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좀 파악하고 있기는 할까요? 지금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얼마나 자신들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지, 단순한 비난 비방이 아닌지 과연 제대로 분별하고 있을지 그 부분도 사실 좀 의아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이와 더불어서 단독 기사가 올라왔어요. 이런 피프티 멤버들의 사태와는 다르게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피프티와 차별화되겠다. 어트랙트 새 걸그룹 최다 9명 다인조로 확정지었다. 드디어 지금 현재 싱가포르에서도 그리고 미국으로 날아간 전홍준 대표님의 활약상에 의거하여 새로운 어트랙트의 뉴 걸그룹은요, 최대 5명이 아니라 9명의 다인조로 확정된다. 자, 기사 내용을 보니 피프티를 제작한 어트랙트가 새 걸그룹을 다인조 멤버 구성으로 확정지었다. 어트랙트는 내년 상반기 데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걸그룹 제작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어트랙트는 이들을
2024년 6월 이전에는 데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와, 그러니까 이미 내년 6월 달에는 확실히 데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송이 못해도 올 연말부터 내년 연초 1월 달에는 방영이 돼야 되겠죠? 팀 멤버는 7명에서 9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먼저 데뷔시켰던 4인조 피프티의 2배가 넘는 인원으로 구성되어 차별화된 컨셉의 걸그룹을 선보이겠다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번 새 걸그룹 멤버들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선발하고 어트랙트 내부 오디션 기획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오디션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해당 오디션은 어트랙트의 연습생을 뽑는 게 아니라 바로 걸그룹에 투입될 수 있는 데뷔조 멤버를 뽑습니다. 멤버가 뽑히자마자 바로 데뷔해요. 그만큼 어트랙트는 이번 오디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은 피프티의 경험을 되살려 새 걸그룹과 함께 다시 한번 미국 빌보드 차트와 영국 오피셜 차트에 이름을 새기겠다는 각오다. 전 대표는 A&R 팀을 비롯한 회사 주요 스태프들과 함께 새 걸그룹 데뷔 앨범 수록곡 옥석 가리기에 돌입한 상태다. 벌써 데뷔 앨범 수록곡을 고르고 있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수백 건의 노래가 작곡가들로부터 쏟아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미 곡을 고르고 있다. 데모곡들만 1000곡 이상이라고 해요. 1000곡 중에서 5곡을 뽑아서 새 걸그룹의 데뷔 앨범에 실을 예정이고 싱글곡이 아닌 최소 미니 앨범 5곡 가까이 되는 노래가 삽입된 미니 앨범 형태로 발매할 거라고 합니다. 자, 이 새 걸그룹의 데뷔곡을 전 대표는요, 큐피드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겠다라고 합니다. 큐피드는 이지 리스닝으로 자극적이지 않고 듣기 편한 멜로디 구성으로 해외 팬들까지 사로잡는 데 성공했는데 새 걸그룹의 곡은 좀 더 다채롭고 세련된 멜로디 구성으로 완성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피프티 멤버들은 항고 소송을 하며 결국 대립이 이어지고 있죠. 이에 따라 어트랙트는 피프티와는 더 이상 동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쟁 외에 새 걸그룹 런칭으로 음악적 도전 행보를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피프티 멤버들 이제 어트랙트 측에서도 완벽한 손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회 걸그룹은요, 9명 정도의 엄청난 다인조 그룹으로 5곡 가까이 되는 여러 노래를 실은 채 글로벌 무대에 바로 투입됩니다. 피프티 멤버들 정말 후회 속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판타지 보이즈가요, 추가 안무로 열풍을 이어간다. 피프티 멤버들처럼 틱톡 챌린지를 통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판타지 보이즈의 위상은 어떨까요? 이 판타지 보이즈 역시 한 멤버가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데뷔도 하기 전부터 이미 소속사와 결별을 했고 결국 그게 소송으로 이어진 사태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멤버들은 뚝심 있게 데뷔를 했고요. 이제는 일본 후지TV에까지 송출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뉴 투모로우 챌린지 이벤트 영상이 수백만 뷰, 그리고 5억 뷰를 넘본다 등등등 엄청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판타지 보이즈 역시 피프티 멤버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처럼 정도를 지킨 판타지 보이즈 나머지 멤버들은 엄청난 성공을 맛보고 있고요. 이들을 배신했다라고 알려진 유준원 씨와 피프티 멤버들의 사태는 동일시되고 있는 여론의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신이라는 아이콘이 명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런 기사도 올라옵니다. 시끄러웠던 피프티 논란, 국감에서 해법을 찾을까? 자, 내용을 보니 대중업계를 여전히 달구고 있는 피프티 멤버들 사태, 연예인 빼가기 논란, 이미 템퍼링 사태로 아예 점 찍어져 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업계에서 바라보는 피프티 사태의 핵심 쟁점은 외부에서 템퍼링을 시도했다. 안전장치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여전히 피프티 멤버들은 항고 소송을 진행하며 소속사와 신뢰관계가 파탄이 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요, 업계 전반에서 피프티 사태가
굉장히 많았었고, 이번 피프티 템퍼링 사태를 계기로 이 템퍼링이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감에서 이 사태까지, 개정안까지 이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는 이 피프티 멤버들의 사태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피프티 멤버들의 사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 상태 중에 이 피프티 멤버들을 옹호해주는 세력들이요.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결정타가 터졌습니다. 이 피프티 멤버들 자체에 대한 소송은 가처분, 전속계약, 효력정지 소송밖에 없었지만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은 안성희 씨에게 그리고 더기버스 멤버들에게 엄청난 소송을 함께 진행했다라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전홍준 대표님의 신의 한 수가 또 하나 등장을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공식 기사입니다. 어트랙트 피프티 월말 평가 대표 불참 허위 주장 A씨를 고소했다.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등장했었던 이 내부 관계자라는 사람. 이 당시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도 실질적으로 애들이 데뷔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 노래가 갑자기 잘 되자 나도 한번 돈 좀 벌어보겠다 라는 거밖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했던 이 내부 관계자에 대한 소송이요 터져 나왔습니다. 피프티 편든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 당사자 고소당했다.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그알 내부 관계자 인터뷰 한 사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엄청난 공식 입장이 쏟아졌습니다.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니 자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바로 11일 오늘 어트랙트 측은 지난 8월 19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365회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서 내부 관계자를 사칭하고 인터뷰한 A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1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피프티 템퍼링 사태를 다룬 이 해당 방영부는요. 내용이 한쪽에 굉장히 편파적이다 라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그야말로 솟구쳤죠. 그렇게 잇따르면서 어떤 결과까지 만들어내게 됐습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사상 1146건의 민원이 접수되며 최다 민원 접수 프로그램이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피고소인 A씨는요. 당시 방송에서 전홍준 대표는 큐피드 노래가 갑자기 잘 되자 나도 한번 돈 좀 벌어보겠다라는 걸로밖엔 보이지 않는다. 애들이 데뷔할 때까지 월말 평가에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면서 갑자기 왜 피프티의 아빠라고 하고 다니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라며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했다라는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어트랙트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바로 법무법인 서정의 김병옥 변호사는요. 신원불상의 A씨의 발언들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와 피프티 멤버들 간의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해당 방송 인터뷰 내용이 전홍준 대표에 대한 신뢰와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A씨의 발언은 전홍준 대표가 아티스트의 대중가수로서의 성공보단 경제적 이익의 취득에만 관심 있고 평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본다. 이러한 잘못된 주장은 그동안 전홍준 대표의 진정성을 가진 이 모든 노력들이 전부 다 거짓된 이미지 메이킹에 불과하다라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충분하여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이다라며 고소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트랙트 역시 관계자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내부 관계자로 칭해 인터뷰에 나선 신원불상의 A씨는
당사에 근무한 사실조차 명확하지 않은 인물이다.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A씨를 상대로 선처 없이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적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 인터뷰한 이분 기사 난 거 보셨습니까? 전홍준 대표님은 이러한 말을 했어요. 난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내부 고발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트랙트 직원 중에는 저런 사람이 없다. 자, 신원 불상인데 이 사람이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사를 통해서 나오건 본인의 입으로 억울함을 뭔가 조금이나마 해소하겠다라는 심리로 이야기를 하건 어느 소속의 내부 고발자인지를 저는 분명히 밝히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럼 과연 그때 누구로 드러날까요? 저는 높은 확률로 더기버스의 직원일 것이다 라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도 그러한 예상을 했고요. 실제로 어트랙트 측에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많은 부분을 시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부 고발자였다라고 하면 전홍준 대표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봤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이야기를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홍준 대표님도 모르고 어트랙트 직원도 전혀 모르겠다라고 말했었던 이 당사자, 더기버스의 관계자가 아니라면요. 어트랙트의 관계자인데 어트랙트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고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어트랙트가 아니면 상식적으로 더기버스일 확률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조사와 이 진행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만약 더기버스의 직원으로 탁 드러나는 순간 그 여파는 감당하기 힘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피프티 멤버들 항고 소송을 진행한다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는 10억 손해배상 청구에 가압류 그리고 나아가서 추가 손해배상 소송까지 줄줄이 사탕처럼 지금 참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이런 엄청난 사태가 터졌으니 이거 뒷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명예훼손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당사자분 명예훼손 벌금 얼마 안 돼요. 뭐 이걸로 하겠지? 아닙니다. 이 명예훼손이 허위사실이냐 사실적시냐를 확인하려면요. 법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만약 나는 허위사실이 아니다. 사실이었다. 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거고요. 허위라고 해도 명예훼손이 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자신은 공익성을 위해서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될 경우 이 사람의 근원지 그래 너가 내부 고발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네가 어디 내부 고발자냐? 이걸 밝혀야 된단 말이에요. 법정 소송이 없이 방송에만 출연했을 때는 에이 모자이크하고 슬쩍 얘기하고 나오면 되겠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법정 소송이 진행되면요. 이 사람의 정체가 다 밝혀지게 됩니다. 자, 만약 더기버스 직원의 경우 이걸 시작으로 맞네. 여론 조장까지 했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등장해서 허위사실까지 유포했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분명히 어트랙트에 피해를 주려 했다. 이건 역시 템퍼링 사태의 일환이다. 이렇게 엮여 들어가며 더기버스와 안성일 씨는 더욱더 벗어나기 힘든 법의 테두리에, 법의 철창에 갇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 멤버들의 공동정범, 공범일지 모른다라는 이 가능성 계속 대두화되고 있는데 하나하나 껍질이 벗겨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도대체 이 소송을 당한 인터뷰어의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도 누리꾼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관계자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의견도 함께 쏟아지고 있죠. 그런 와중에 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작한 필이 있지 않습니까? 전홍준 대표가 그것이 알고 싶다 내용 관련으로 고소하는 거 부담스러울 텐데도 그냥 노빠꾸 직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쯤 되면
만약 그것이 알고 싶다 내부 관계자 고소가 유죄가 될 경우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 담당 PD 역시 중징계 또는 추가 고소까지도 가능한 게 아니냐. 이 명예훼손, 편파 방송을 한 것에 대하여 이 PD에게도 법적 책임, 고소가 될지도 모른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사태입니다. 정말 갈수록 가관이구나 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